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일 지기현 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의 비열한 질문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여인영에 대해서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말 놓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아무리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아니 이 친구가 뭘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그 위치 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인형이 이놈 이거 좀 황당한 애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인영이 이게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즉 윤석열은 줄곧 여인영이 수사도 모르는 무능한 지휘관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24일 재판에 출석한 여인영은 윤석열에 대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대권, 비상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무슨 비상조치권인지 비상대권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상태, 준비 상태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실 것 같다. 즉 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세력의 민낯이 딱 이것이다 이겁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또한 다를 게 없지요. 이 야상은 23일 또 한 번 이진관 판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욕합니다. 그리고 24일 이진관 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의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치재판 중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 야상은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우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하는 재판부에서 김영우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김용현 보석으로 딜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러니 가장 큰 피해자는 김용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MBC의 단독, 군기 누설, 김용현 수사 착수, HID 요원 정보 유출 가담했나 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의 추가 혐의를 잡았는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HID 요원들의 상급 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줬고 이 과정에서 문상호는 김용현에게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니 빼박이지요. 이하상을 비롯한 김용현 변호인들은 지난 재판에서 조은석 특검이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법정에 나온 검사들을 향해선 조은석 시다발이라고 표현했지요. 김용현은 변호인들의 정치쇼에 동원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